엄청나게 운이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을 두고 올해 운빨 다 썼다라는 표현을 하곤 하죠. 특히 아찔한 사고를 모면한 경우에 그렇게들 말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를 걷던 두 여성분이 무섭게 달려와 뒤집어지는 두 대의 차 사이에서 무사히 사고를 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고 직후 그중 한 분은 순간 너무 놀라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분들은 올해 운을 다 썼다고 해도 아깝지 않으시겠구나 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 반대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김필의 데스티니로 잔잔하게 문을 열게요. Bleed it out till someone's sacrifice, like faith without a fear. Feel like I'm grounded, last thing I wanted. Hold me like you used to do. Be brave, time to face. Last thing I want is to stop and stare. Destiny is all meant to be. I will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fall. Spend your life searching for the light of mystery, a breathtaking moment. Nothing can hold me, nothing won't break me. Hold you tight and always be here. Be brave, time to face. Last thing I want is to stop and stare. Destiny, how would you know? When I lose myself away, bring me back to you. Covered in rain and lost in the dark, I suffered from delusions, but you won't ever be. Be brave, time to face. Last thing I want is to stop and stare. Destiny is so meant to be. I will never let you go, never let me go.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실화입니까? 벌써 2월이라니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거라곤 밥데렐라 노릇밖에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 새해라니요. 시간이 실로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그 사이에 설도 지나 개묘년이 되었네요. 예전에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듣다가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된 사실인데요. 보통 새해가 밝는 1월 1일이 되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60갑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라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설날이 되어서야 바뀌는 거고, 그러므로 새해 첫날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력 1월, 2월생인 경우 설 전에 태어났다면 그 전년도 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개묘년 새해가 밝은 거랍니다. 수원은 얼마 전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났어요. 혹시 예비 고1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고1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두근두근 하면서 배정 학교를 확인하던 그 쫄깃한 시간 아직도 생생하시죠? 저도 그랬답니다. 며칠 전부터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당일 배정 사이트가 오픈되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접속을 했더니 대기 인원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 인원이 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배정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한 거 뻔히 다 아는데 어디냐, 뭐하고 있냐 하면서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과 어떻게 됐어? 하고 묻기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저희 아이가 13지망으로 쓴 학교 이름을 댔어요. 깜짝 놀라는 남편의 되물음. 진짜야? 뻥이지. 라고 대답해줬더니 어이없어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기다리니 드디어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왔고요.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정말 다행히 일지망으로 쓴 곳에 배정이 되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엄지와 검지의 힘을 빌어 크게 확대해서 봤답니다. 몇 초 후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배정 결과를 알게 되는 그 떨리는 순간을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며 밖에 있었거든요. 제가 본 것과 같은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너무 좋아 환호하는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지망을 하더라도 배정은 랜덤하게, 말하자면 뺑뺑이이므로 어느 정도 확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국엔 원하던 학교에 배정되는 것도 거의 운빨인데 이 아이는 그래도 운이 있는 편이네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잠시 노래 듣고 와서 하던 얘기 계속할게요. 이승윤의 정말 다행이군. 좋은 아침이란 말 대신 고된 하루라는 말로 우린 아침 인사를 대신하곤 하지. 고된 나날들을 함께 빈정거리면서 낄낄대고 시시콜콜한 헛소리를 진지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정말로 다행이군. 너와 내가 우리라서.
이승윤님은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30호 가수로 출연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널리 알렸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한 가수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재능과 끼 때문에 첫 공연 때부터 대중들은 물론 심사위원들까지 사로잡은 인물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첫 곡으로 들었던 데스티니를 부른 김필님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분이었네요. 이렇게 설레는 목소리를 가진 분도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수분들은 모두 그 역경을 딛고 올라선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당연히 실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겠지만 거기에 운이라는 게 따라야 가능하다는 거, 그건 부정하기 힘들겠죠? 운빨. 그거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녀석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스티니는 드라마 지리산의 OST랍니다. 그럼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저희 아이 친구들 그리고 제 지인들의 자녀들의 배정 결과를 탐문해본 결과 대부분은 1지망 또는 2지망으로 적은 학교에 배정이 되었던데 개중 드물게 10몇 위로 적은 학교에 배정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지망 순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일 텐데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3년간 통학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계시겠죠? 어찌 이리도 운이 없을까 한탄하시면서요.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친구, 아이 얘기를 듣는데 괜히 저까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수원은 북부, 남부 2개 학군으로 나눠서 배정이 되는데 3개나 4개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인구 밀집도라든가 학교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하지만 재고의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진지하게 검토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영통과 고색동이 같은 학군이라는 거, 호매실동에 사는 아이가 조원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시쳇말로 에바예요. 학교 배정 발표가 나자마자 사설 통학버스를 알아보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지망 학교를 이렇게나 많이 쓰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편하게 봉고차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때는 이 큰 수원에 남녀 각각 갈 수 있는 학교가 7개 정도밖에 없던 시절이라 봉고차는 뭐 거의 필수였었죠.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노선이 지금처럼 촘촘하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큰 수원에 아직도 학군이 2개뿐이다 보니 교통이 많이 발달한 요즘에도 통학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먼 학교에 배정되었다고 눈물 흘렸을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짠하네요. 위로의 노래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시기를 바랄게요. 혹시 알아요? 집에서 멀다고 겁나 우울해하면서 등교했는데 첫 등교길에 너무나 멋진 또는 예쁜 이성을 만나게 될지도요. 저의 강한 응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2곡 연속으로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힘내, 그리고 유정석의 질풍가도.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세상에 도전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함께해 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첫 번째로 들은 힘내를 부른 소녀시대는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라 불리는 걸그룹이죠. 데뷔 당시에는 9명이라는 멤버 수를 보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멤버 한 명 한 명의 인지도가 그 어느 아이돌 그룹보다 강한 그룹이 아닐까 싶네요. 저희 세대에게는 이승철님의 소녀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라 이승철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별로 탐탁지 않아 했었는데요. 이후 소녀시대가 이뤄낸 성과를 본다면 오히려 이승철님이 고마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유정석님의 질풍가도는
일본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맨 2세의 OST라고 해요. 나온 지 꽤 오래된 곡인데 야구장에서 응원곡으로 쓰이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곡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행복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수원시 고등학교 배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운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사연 소개 들어갑니다. 제가 운에 관한 사연을 접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제 친구 즈으님께서 내가 얘기했나? 운 좋고 창피한 얘기? 라고 묻기에 안 했어. 얼른 해봐. 하고 했더니 보내준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설 연휴 때 언니랑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했고 체육대회 달리기 시합에서 져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언니가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못할 거라고. 그래서 언니랑 저는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연휴 중에서도 설 당일이라 인적이 드물어서 인도에서의 달리기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언니한테 자극을 받은 제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철퍼덕 넘어졌고 그만 입고 있던 바지가 보도블럭에 밀려서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속옷까지. 순간 엉덩이가 시원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바지를 올렸고 넘어진 채로 순간 뒤를 돌아다 봤는데 길 가던 아저씨가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웃다가 쓰러졌고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오, 정말 아찔하네요. 얘기 듣다가 저도 빵 터져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근데 창피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운 좋은 얘기는 언제 나와? 하고요. 그게 바로 아저씨한테 주는 새 선물이었어. 운 좋은 건 그 아저씨였던 거지.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선물 맞았을까요? 참고로 친구의 언니는 아저씨는 정초부터 더러운 꼴을 봤다라고 그날의 사건을 평했다고 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떡하죠? 저 자꾸 상상되는데. 친구야 미안. 다음에 만나면 절대 네 모습은 보지 않도록 노력할게. 자, 다음 흔은님께서는 저는 운이 좋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다 입원까지 했는데 저만 멀쩡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둘 다 일찍 태어났는데 건강해요. 그것도 운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너희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러네요.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딱히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에 당첨된 적도 없고 뭐든 제가 노력한 결과만큼 딱 나오지 그 이상을 얻은 적도 없고요. 고등학교 갈 때도 7개 학교 중 3곳이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중 한 곳에 배정받았고 대학 갈 때도 상향 지원한 학교에 합격하는 행운은 없었습니다. 뽑기로 짝꿍을 정할 때 호감 가는 친구랑 짝꿍이 된 적도 없고 심지어 여름 캠프에 가서 캠프파이어 때 포크 댄스를 추면서도 좋아하는 선배가 딱 옆에 오면 노래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와,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운도 지질이 없는 인생을 살았네요. 그런데 답변을 주신 여러분들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나한테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 또는 나의 아이를 낳은 것을 꼽아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나이 먹도록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고 있는 것도 행운. 좋은 사람 만나 예쁜 아이들 낳아서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한 행운인 거잖아요. 새삼 이 나이 먹도록 옆에 있어준 사람에게 고마운 순간이네요. 조항조의 고맙소 듣고 올게요.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제가 실은 요즘 이 곡 기타 연주를 연습 중인데요. 밤낮으로 같은 노래만 연주하고 불러댔더니 온 가족이 이 노래를 알게 되어 버렸어요. 초등학생 둘째 아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 있죠. 남편은 옆에서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그러고 있고요. 고맙소는 조항조님께서 2017년에 발매한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성악과 트롯을 넘나들며 활동 중인 김호중님께서 리메이크를 해서 더 알려지게 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 호밀밭의 파수꾼 시작할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도 내 인생의 운빨에 대해 여쭤봤어요. 느즈님께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요즘 들어 깨닫게 됩니다. 화목하고 크게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집안, 미래를 생각하는 게 즐거운 내 상황, 남들한테 인정받는 나름의 재능, 저 진짜 행운아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은님께서는 저는 길 가다 돈을 줍는다든가 찍신이 강림한다든가 하는 식의 운은 아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는 운빨이 탁월한 것 같아요. 시험인 거 까먹고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이 미뤄진 적도 있고, 시험 보면 망칠 수준으로밖에 공부를 못 했는데 선생님 사정으로 시험이 미뤄진 적도 있어요. 다른 거 하느라 과제를 못 했다거나
빈둥거리느라 기한 내에 못하게 생겼는데 제출 기한이 미뤄진 적도 있고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저희 엄마가 교회에 다니시는데 넌 이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해요. 한 번은 밤에 자기 전에 뭐 먹고 싶다 하고 생각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그 메뉴를 해주신 적도 있어요. 내가 잠꼬대를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또 엉뚱하게 그게 모성애라고 그러시네요. 와, 그은님 정말 운빨이 탁월하신 분이시네요. 엄마가 교회에 다니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엄마의 기도빨? 그 밖에 여러분들께서 놀이동산 표 끊으려고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가족이 와서 몇 명까지 무료인데 티켓 한 자리 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공짜로 들어가서 논 적 있음. 너구리를 끓이는데 다시마가 2개 나옴. 엄마가 빵 사왔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침부터 연락 옴. 등등의 짧은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귀엽네요. 엄마가 빵 사왔다. 그리고 너구리에서 다시마가 2개 나오면 좋은 건가요? 그거 드시나요? 저는 국물 내기 용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먹는데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있나 봅니다. 운빨 좋아서 기분 좋은 분들의 흥을 돋궈드릴 곡입니다. 대성의 대박이야. 2009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대박 나세요.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애인이 없다 하여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은 있단다. I say that you say 박대 웃음꽃 활짝 피며 아자 화이팅.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수백 번 넘어진데도 혼자라 느껴질 때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은 있단다. I say that you say 박대 자신있게 눈부릅 뜨고 I can do it.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아따 거시기 참말로 답답하구만. 버뜩 일어나셔 축 처진 어깨를 털고 I say that you say 박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인생 역전 한 방이 눈앞에 있단다. 우리네 정겨운 이웃들과 손 꼭 잡고 I say that you say 성대성합시다.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이 노래 너무 신나죠? 빅뱅의 대성이 부른 곡인데요. 이 곡 나왔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 까리한 매력을 감출 수 없는 빅뱅의 멤버가 이렇게 흥겨운 트롯을 부른다고 하면서요. 아마 그 당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세대를 넘나드는 전 국민 애창곡이었더랍니다. 더 신기한 건 이 곡을 지은 게 빅뱅의 그 까리한 멤버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지드래곤이라는 거예요. 지드래곤이 재능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스펙트럼이 이리도 넓을 줄은 다들 몰랐었기에 다들 깜짝 놀랐어요. 평소 스타일과 완전 달라서 재미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 곡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대성이 그만큼 찰떡같이 잘 소화했기 때문일 거고요.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못하고 넘어갔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오늘은 빼먹을 수 없겠죠? 방송 초반에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라 이참에 당사자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우만동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교 설립 초창기에 운동장에 2층 높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벌 받을 일이 생기면 그 무덤 주위를 뺑뺑이 돌기도 했고요. 한식 때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려고 산소를 찾을 때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절을 하기도 했대요. 학생들이 체육 수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학교 지을 때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랬겠죠?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알박기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학교 운동장에 있는 무덤 얘기는 처음이라 되게 신기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없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 당시 이 학교에 다니던 분 계세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머털도사가 사부님 찾아서 절벽을 오르고 올라 구름 사이 우뚝 솟은 어떤 그 섬 같은 공간에 살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수업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분들이 차례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면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대학 다닐 때요. 분명 평소에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 높은 펜스가 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정식으로 난 길은 아니었고요. 누군가의 묘가 거기 있었고 저희는 그 옆을 다른 강이동으로 이동하는 샛길로 이용했던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이상하다 했는데 듣자 하니 거기가 학교 땅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니었다고 해요. 딱히 그럴 이유가 없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두었었는데 자꾸만 학교 풍물 동아리가 그곳에 가서 연습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 땅 주인의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했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운빨이었죠. 가요계에도 운에 따라 울고 웃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한 분이 지금 들으실 노래의 주인공 임창정 님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했다가 듣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저는 우연히 그의 데뷔곡 이미 나에게로를 녹음하게 되었고 창법이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거나 노래 좋네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요. 그런 그가 전 국민이 아는 가수로 발돋움한 계기가 그때 또다시라는 곡 덕분이었는데요. 사실 그 곡은 작곡가 김형석 님이 솔리드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곡이라고 해요. 어느 날 노래방에 갔다가 옆방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가보니 그게 임창정 님이었고 그 인연으로 그 곡이 임창정 님에게 가게 되었다네요. 배우로서는 이미 얼굴을 알렸지만 가수로서는 딱히 인지도가 없던 임창정 님께 그날 노래방에 간 게 진정한 운빨, 신의 한 수였겠죠? 그 곡 마지막으로 같이 들어볼게요.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무너져 왔어. 내가 살고 싶던 삶이란 이게 아닌 걸. 아마도 운명이 나를 잘 몰랐기에 우리의 인연을 엇갈리게 했나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하지만 난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네 곁에서 함께 했던 날 동안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나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꿈에 품어도 바람은 흘러가고 밤새워 지켜도 꽃은 시들겠지만 하늘 아래 네가 있어. 오늘도 난 눈부셔. 널 향한 마음엔 시작만 있는 이유로. 하지만 난 사랑했잖아. 살아있었던 거야. 내 곁에서 함께 했던 날 동안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나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나를 떠나도 그걸로 됐어. 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었던 축복을 내게 줬으니 참아볼게. 잊어도 볼게. 널 위해서라면 허나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릴게. 그때 또다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본인은 운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 생각해보게 되셨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천운을 타고난 게 아닐까 싶어요. 우주 전체를 두고 본다면 아주 하찮은 점에 불과할 나라는 존재가 무탈하게 이 나이 먹도록 살고 있으니까요. 그 살아남의 과정 중에서 가끔 있는 운 좋은 날과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자주 있는 운도 지지리도 없는 날을 반복하면서 조우를 겪어내야 할 망정 어쨌거나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나서 제가 그 얘기만 했지만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배정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입사 지원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두들 그간의 노력에 약간의 운빨을 더해 좋은 결과 있으셨길 그리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요?
청약과 로또와 승진과 이벤트 당첨 등 기다리는 일 많으시잖아요. 잘 되시기를 진심 바랍니다. 저도 이참에 방송 마치고 복권 사러 고고해야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 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